바쁜 일상, 궁금한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는 안진용의 오답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음주운전만 4번, 3주 천하로 끝난 임성근 셰프. 과연 사생활 검증은 가능할까? 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임성근 셰프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당초 왜 흑백요리사2에서 인기를 얻은 건가요? 네, 흑백요리사에는 흑수저, 백수저 요리사 약 100명이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임성근 셰프, 백수저로 참여했고요. 앞서 한식대첩의 우승자라는 경력도 갖고 있었죠. 한식 요리에 있어서는 이미 업계에서도 인정받은 실력자였는데 특히 이번 시즌2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요리 솜씨는 기본적으로 좋지만 무엇보다 그의 50대 나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중들에게 호감으로 비춰졌던 거죠. 예를 들면은 무한 요리 천국이라는 이런 파트가 있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음식을 만들어서 심사위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면은 통과하는 미션이었죠. 대다수의 셰프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한 가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파인다이닝이라고 하죠. 하나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그 결과물로 평가를 받는다. 이게 대중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사실 반감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비싸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자, 근데 임성근 셰프는 여기에 반기를 들었어요. 나는 질보다 양이다 라고 해서 무려 5가지 음식을 만들었고 나는 5만 가지 소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5만 소스좌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재료를 공수하기 위해서 계속 뛰어다니는 모습들이 대중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춰졌던 거죠. 그 결과 유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하면서 임성근 셰프가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2의 최대 수혜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우선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이 무려 4차례나 적발됐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입니다. 원래 본인은 3차례라고 고백을 했어요. 2009년, 2017년, 그리고 마지막은 2020년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최근에 걸린 거는 5, 6년 전이다. 이게 2020년 적발된 사례로 보이는데 일단 앞선 2차례는 모두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3번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020년이면 이미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처벌 기준도 올라간 상태였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습적이었다는 거죠. 음주운전은 상습이란 얘기가 많이 있죠. 이 사람이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는데 그때 걸렸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추후 다른 매체에서 1999년 한 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역시 임성근 셰프는 인정을 했고요. 결국 본인이 3번 걸렸다는 목소리를 담았던 영상은 삭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던 거죠. 이쯤 되면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까지만 하고 있다. 그리고 드러나면은 그 후에 다시 사과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임성근 셰프를 바라보게 됐던 겁니다. 개인 채널을 통해 셀프 고백을 해서 눈길을 끌었지만 진정성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자, 사실 이 부분을 놓고서는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 지난 1월 18일입니다. 임성근 셰프가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영상을 올렸는데 음주운전 고백이었어요. 자신이 한 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여러 차례 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유명세를 얻다 보니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먼저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루 전날 한 매체에서 해당 내용으로 취재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매체에는 며칠 후에 만나자고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바로 영상을 올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선제적 대응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먼저 나오고 후속 보도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임성근 셰프가 과거를 숨기고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려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자진납세, 마치 자수하는 형태로 과거를 고백했다 하면 대중들이 조금은 더 누그러진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해당 매체가 이런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취재가 시작을 했고 그러자 갑작스럽게 영상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임성근 셰프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나눴는데 그때는
사실 자기가 폭행 전과도 있다는 내용도 고백했습니다. 왜 굳이 이것까지 알리느냐 했을 때 어차피 신상 조회해보면 다 나오는데 나중에 또 불거지는 것보다 지금 다 얘기를 하겠다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본인이 취재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먼저 알려서 조금이라도 이 사안을 대중적인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이런 시도를 했다는 시선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왜 임성근 셰프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의 입장문, 사과문 안에 어느 정도 답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 잘못을 저지른 건 맞다, 사과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죗값을 치렀다는 거죠. 법적 처벌을 받고 벌금 내고 그리고 형량이 정해졌을 때 그 형량을 다 채운 거죠. 집행유예 기간은 끝났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그러이 용서해달라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 시기인데 이걸 누리고 싶겠죠. 그러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봐달라 라고는 목소리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르는 논란, 그리고 이 논란에 대해서 그가 해명하는 과정 역시 대중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임성근 셰프는 결국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한정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도 임성근 셰프는 방송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흑백 요리사 시즌2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러브콜이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이미 촬영을 마친 몇몇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당 녹화 분량을 폐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된 거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원래 운영하던 개인 채널, 그리고 원래 요리사였기 때문에 요리사로서의 활동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흑백 요리사 시즌2 전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이 해오던 것은 계속 해나가는데 다만 대중들에게 얼굴을 비치고 매체를 통해서 얼굴을 드러내는 방송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나름의 절충안을 낸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비연예인들의 매체 출연이 늘면서 그들의 과거 검증 논란도 뜨거운데요. 과연 사전 검증이 가능할까요? 자, 사실 이 부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임성근 셰프 이전에 시즌1 때도 논란이 제기됐었죠. 당시 비빔대왕이었던 유비빔 씨 역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면서 활동을 중단했었고요. 이 외에도 몇몇 셰프들이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비연예인 참여 예능, 몇몇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런 전과라든지 과오를 숨기고 출연했다가 뒤늦게 이게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사실 이런 비연예인 참가자들의 신상을 일일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작진은 어떠한 노력을 취하고 있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SNS를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이 사생활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하지만 한계는 명확하죠. 그렇다고 무리하게 너무 많은 걸 캐려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 이력 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을 항목으로 넣기도 하는데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으로 의무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방송에 출연하는 비연예인으로도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작진 입장에서 100% 검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떠한 처벌을 받았다는 걸 모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사회는 몰라도 내가 한 행동은 나는 알겠죠.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런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왜 TV에 얼굴을 내비칠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거는 본인의 개인적 성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걸 누가 알겠어? 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긴 사람들은 처벌을 받죠. 어길 정도의 그런 비위를 벌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런 일을 한 행동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굳이 생각을 할까? 굉장히 가볍게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모두에게 들어맞는다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이 어떤 과오를 범한 게 있다면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TV에 얼굴을 내비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지용의 오답노트, 다음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